저희가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북측의 김정은주의가 빠르게 지금 이제 체계화되고 있고 그것에 기초해서 모든 발표나 뭐 연설, 뭐 문건들이 작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북측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김정은주의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예를 들면 김정일주의의 가장 핵심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성군사상이죠. 군을 앞세워서. 근데 김정은주의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체로 보면 인민대중제일주의다. 모든 것을 인민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요즘 뭐 애민주의라고 하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개혁을 한다. 예전에 이제 미국에 계신 해외교포가 북에 친척을 만나러 갔습니다. 2010년도 무렵입니다. 친척들이 미국에 이제 친척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좀 이제 지원받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살아요. 근데 이제 살기는 남포에 삽니다. 그래서 이 남포에서 평양의 고려호텔에 와가지고 친척을 만나는 거죠. 자기 삼촌. 그때 북쪽에 있는 조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삼촌, 앞으로는 우리 고려호텔에서 만나지 말고 삼촌이 남포로 오셔가지고 남포에서 우리 뭐 만나는 걸 하죠. 왜 그랬을까요? 남포 수익을 올리자는 거죠. 이 삼촌이 물어봤어요, 조카한테. 너를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일 불만사항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 겨울에 온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추울 때 물을 다 끓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끓여가지고 세수하고 막 애들 막 보내고 이게 아주. 두 번째로는 이제 식량은 어느 정도 되니까 다른 거를 좀 풍족하게 사서 잘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육류 소비, 채소 소비 뭐 이런 겁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가 교육시설이에요. 교육시설. 평양하고 남포는 학교 시설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양, 그 다음에 대학을 갈 수 있는 그걸 북쪽에서 이제 펀드라고 이제 수유인데 남포에서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는 김일성종합대학 못 간다. 김일성종합대학, 뭐 김제공업종합대학 이런 유명 대학에 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교육 환경을 조금 개편을 이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김정은이 그 세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이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선전운동을 하는 거죠. 그게 그리고 김정은주의가 핵심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 국가제일주의 얘기, 지금 현재 사회주의 전면적으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시기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과거에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 국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렇죠. 국익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게 어떤 하나의 추세인 것 같아요. 사실. 북쪽에 있는 젊은 세대들의 생각 입장에서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북쪽은 당연히 노동당이 움직이는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잊고 있지만 주목하지 않지만 전 세계의 어떤 정당에서 조선노동당이 당원 비율이 제일 높은 정당이죠. 전체 인구의 약 13%에서 15%가 당원입니다.
대체로 보면 형제 집안이 가족들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당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북에서 이 당을 조직하고 건설하고 뭐 이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그런 5대 방향 부분을 새로 나오고 있고 뭐 국방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혁명과 후비에 이제 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 다음 세대가 이 정말 잘 통제가 안 되는 자신들하고 사고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인류라고 하는 새로운 젊은 세대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고수하면서 갈 수 있도록 후배들을 만드는 거, 다음 세대를 만드는 거,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죠. 사실 이 김주애가 굉장히 어린 나이 일찍 전면 나오는 것도 사실 저 6번째하고 저는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발전 단계론에서 전면 지금 앞으로 15년 동안 저걸 하겠다고 하는데 크게 보면 이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전통적인 거죠. 정치, 국방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경제 문화를 발전시켰다. 다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게 인민경제 균형 성장으로 가겠다. 김정일 시대 때는 명백하게 불균등 성장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국가가 투자하고 나머지는 방치하는. 너네 알아서 견뎌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균형 성장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농업 부분, 경공업 부분 이런 부분들도 국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간 균형 발전.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어디 가서 특강하더라도 북쪽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이 그거 표현만 그런 거 아닙니까? 지방은 완전히 다른 세상 아닙니까? 우리의 비판이 좀 북쪽에 먹힌 것 같아요. 이제 도시와 농촌 간, 평양과 다른 도시 간의 어떤 이 격차를 일정하게 줄이려고 하는 그런 보러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참고하십시오. 전통적으로 북에서는 이 당을 건설하고 이렇게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치, 조직, 사상 이 3가지 부분을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규율과 작품이라는 게 사업 방식이죠.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저거를 주도하는 게 김여정인 거죠. 그래서 김여정 주도로 이제 검열이 이루어지면 그 기관은 완전히 어떻게 볼까?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이 마음 먹고 털어가지고 탈 완전히 그 주변의 주변까지를 탈 완전히 털어가지고 먼지 하나 없이 하는 그런 식의 이 검열을 하는 거죠. 지방발전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 동안에 20개씩 200개, 북에 보통 군이 한 약 200개 정도, 220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달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1월 15일 날 시정연설 때는 자, 매년 20개 군에 공장을 몇 개씩 짓자, 지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지나니까 공장 말고 병원도 다 새로 지어라. 군 병원들도. 또 얼마 지나니까 각 군 단위의 전자도서관을 다 새로 지어라. 또 얼마 지나니까 지금 양곡 저장시설, 우리 치면 아까 쌀 보관하는 농협 창고 같은 이게 다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이거 다 새로 지어라. 라고 해서 지금 뭐 달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방에 요구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거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저게 지방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새로 추가되는 자체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저거는 기본적으로는 중앙에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인력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연대 규모로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 3,000명 내의 규모로 각 군마다 124연대라고 하는 군 부대를 창설해서 그 부대들이 그 군을 맡아서 건설을 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림집 건설, 지방 공장 건설, 지방 병원 건설, 그 다음에 전자도서관, 뭐 이런 것들 다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 군대가 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이런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북에서 러시아로 가는 무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북쪽을 볼 때 뭐 자세한 건 말씀드리긴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다 북쪽에도 사람 사는 사이이기 때문에 다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면에 나오는 한 5년 전 사회면에를 장식했던 여러 가지 막 사건들 그런 게 북에도 다 있다는 거죠. 문제는 비중. 그러한 사건들이 과연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우리 사회면에 나오는 사건, 사고 기사가 안 실리잖아요. 거기도 다 뭐 기차 탈선 사고도 나고, 충돌 사고도 나고, 어떤 때는 뭐 남녀 사이에 이상한 사건도 나고, 뭐 등등. 다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법제화를 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과거 김정일 시대 때는 어땠냐면요. 다 경험으로 아름아름으로 했어요. 당이 내각을 지도한다. 어떤 사업, 내각이 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검열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큰 틀의 기준은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당 검열하는 사람의 마음 재량권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소지가 많은 거죠. 근데 이거를 다 법제화라는 거죠. 자, 검열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한다. 그럴 때는 또 어떤 인원을 구성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잘 적용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명목은 그죠. 당의 내각 사업이나 다른 것에 대한 과도한 개입, 부당한 개입 등등을 이제 막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 살았던 간부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대충 이건 이런 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근데 지금 북의 새로운 세대들은 그게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세세하게 마련해 주는 거죠. 우리 가정으로 치면은 과거에 우리 가정에서 할아버님이 딱 혼자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살라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대충의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하는 예절을 남겨주는 거죠. 야, 차례상은 이렇게 차리는 것이다. 절은 몇 번 해야 된다. 응? 어디 인사를 갔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법제화를 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형량도 무단횡산 벌금 얼마, 뭐 했을 때 얼마 이걸 이제 자의성을 없애는 거죠.